오늘 일정을 대비할 수 있는 국내와 해외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앞서서 중국 이야기 많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이 됐을까요? 네, 꽁꽁 얼어있던 미중 관계가 드디어 해빙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시진핑 미 안토니 블링컨, 중국과 미국이 만났다라는 헤드라인이고요. 블링컨 장관은 전날 친강 외교부 장관과 8시간 가까이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왜 중요한지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주시죠. 미국의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이뤄진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방중 협의였습니다. 아쉽게도 양측은 비록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해결되는 게 한 번에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중 관계를 대변해왔던 중국식 외교어가 떠올랐는데요. 이 투의 불파, 다투되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 주석이 타국 외교장관과 1대1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번에 더 눈에 띄는 이유는 2018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때보다도 이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악화한 상황에서 만남이 성사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둘의 관계가 더 의미 있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인데 월가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다음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났다는 뉴스 왜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한 많은 주식과 소테마들을 보면 대체로 중국 노, 미국 예스를 탑재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중국 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종목들의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번 뉴스가 나오면서 그 흐름을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크게 제가 그래서 수혜주들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임플란트와 치과 장비 쪽 디지털 덴티스토리 침투라는 시대가 흐름에 올려지면서 중국의 VBP라는 강력한 성장 재료가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처럼 각각 블루 아카이브나 쿠키런 킹덤의 중국 출시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과 여행, 카지노,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중 긴장 완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진핑과 블링컨 거의 8시간 가까이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 안에서 주고받았나요? 네, 미중 간의 갈등 드디어 조금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냐라는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가 이렇게 중국을 방문해서 해빙 모드를 조금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라고 했었고요. 이번 주 이제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과연 둘이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지,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요, 과연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전날 친강 외교부 장관을 만나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기 1시간 전에 이 둘의 만남이 공개가 되면서 이 둘의 관계, 미중의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자에 대한 만남 사실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블링컨 장관을 만나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의 구도도 좀 재미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입니다. 전 외교부 장관인 셈이죠. 왕이 위원과 블링컨 장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 위에 상석에 시진핑 주석이 자리를 하면서 자신의 대화 상대는 정확하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라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 연출이 이루어졌다라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금부터 봉합 국면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국가 간 교류는
상호 존중과 성의로 대해야 한다라면서 중미 관계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양국의 해빙 모드 결국에는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자,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남 직후에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은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사실상 대결 국면으로 이어왔었는데 이것을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둘의 합의 내용이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위급 장관들의 대화를 다시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양국의 교류 늘려가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은요, 국제사회는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도발과 같은 이러한 도발 활동들을 중단하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며 특히 중국의 역할, 중국의 지위가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일종의 중국에 대한 압박 아닌 압박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각각의 입장도 서로 교환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합의점이 도달되진 않았지만 양측의 입장을 원활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만 해도 이날 대화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러의 동맹이 계속 공고히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 양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키웠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블링컨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리스크가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메시지 역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블링컨 장관의 중국을 찾은 것 5년 만의 일입니다.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아옴으로 해서 두 국가의 갈등 양상이 드디어 화해 무드로 넘어갈 것인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친강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금명간에 다시 미국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 외교가 이어질 경우에 두 국가의 갈등은 앞으로 조금씩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과연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의 방향 어디로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리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기사 하나 보도록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 마이크론이 앞으로 수년간 중국에 있는 패키징 설비에 대해서 약 7,7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서로의 어떤 이득이 과연 가는 걸까요? 네, 이러한 메시지들 지금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네. 정부 측에서 뒷받침하는 그림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이미 다이먼 이런 미국의 내로라 하는 CEO들이 중국에 나서서 중국을 칭찬하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직후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요. 이 마이크론 뉴스도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미묘하게 나왔습니다. 방중 일정이 나오기 직전에 마이크론이 중국의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중국의 시안이죠. 시안에 있는 공장에 43억 위안 하나로 7,700억 원에 대한 가량의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마이크론이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은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사실상 본보기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미국 측에서 먼저 중국 시장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요.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그 대상이 바로 마이크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4주 전에 이러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철퇴가 내려진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후퇴를 택하는 대신에 중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확대했다는 것. 과연 이번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화해 모드를 예측이라도 한 것일까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흘러간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안에서 다양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고요. 기존에 투자했던
제주 공장을 직접 인수를 하면서 공장 자체를 운영하겠다라는 마이크론의 발표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CEO입니다. 산제이 메으로트라는 마이크론 20년간 중국의 뿌리 깊은 관계를 형성해 왔고 현지 팀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투자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투자를 통해서 중국 내 마이크론의 인력은 4,500명으로 더욱 늘어날 방침입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퇴출 또는 철수를 주시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가장 큰 제재를 받고 있던 마이크론에서 투자를 늘리고 인력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이고요. 물론 마이크론에게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매출이 11%가 나왔고요. 돈 규모로만 따져도 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바로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배경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마이크론의 투자 결정, 향후 이러한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국이 좀 걱정이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장에서는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기시다 한미일 정상회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라는 제목입니다. 키포인트 저희 바로 넘어갈게요.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21일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2분가량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야 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고 있고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차분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제 정세 지금 화해 모드가 유행인가 본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 가져온 뉴스도 결국에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뉴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특히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위치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관심이 높으신 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조만간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어제 흘러나온 가운데 과연 한미일 삼각동맹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세부적인 내용이 조만간 조율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읽힙니다. 자, 기시다 총리는요. 한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고 한미일 간 긴밀하게 연계해서 정보 공유를 비롯한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일 삼각동맹의 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이고 어떤 현안들, 어떤 의제들이 주요하게 다뤄질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다양한 경제 관련 현안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나가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즈니스 세일즈 외교도 동행한다고 하니 과연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미 대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만에 미국이 최대 한국의 교역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대미 수출액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워진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외 수출 대부분이 중국이 좀 주요했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강화되고 이러한 국제 정세가 바뀌다 보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을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그 결과 드디어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중국보다 많아질 것 같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과연 한국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물꼬를 텄다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세부적으로 조율됨에 따라 다시 또 갈등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굉장히 극적으로 화해 무드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한국의 무역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년 만에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 이 시기가 또한 묘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지, 과연 중국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중국이야말로 정부의 중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러한 정부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연결된다는 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대중무역을 하는 경우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의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각각 26.6% 그리고 6.9%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9%나 감소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같은 경우에도 49.8%, 싱가포르는 44.1%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교역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교역량을 늘리고 있는 이유,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인 제휴 그리고 동맹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러한 수출 물량을 약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월부터 5월까지 총 수출 양을 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8억 달러로 19.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455억 달러로 그 비중은 무려 18%에 달하는데요. 이 둘의 격차가 현재 1.6%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격차는요, 2022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중국의 비중은 22.8%였고 미국의 비중은 16.1%였습니다. 약 6%포인트 격차가 났었던 두 국가의 수출액 차이가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1.6%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조 대사가 미국과 중국의 수출 물량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제부터 더욱더 그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로도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보다 더 많아졌다는 뉴스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는 점, 과연 이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출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만남이 우리 시장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세 가지 섹터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